아, 제가 말했잖아요. 뭐 저거를 그냥 뜻한 얘기죠. 그러니까 원이 있어. 쭉 잘라. 얘가 바로 현이죠. 네. 원을 자르는 직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가 되는 거죠. 뭐 여기를 호라고 해도 관계없고요. 그죠? 어머 깜짝아. 빠져가지고. 여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아, 너 너무 오바해. 왜 이렇게 모르게 가벼워? 영상 봤는데 저거 없으니까 영준이가 이걸 먹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냥 손을 따는 거야. 재밌었어요. 우리 영준이는 갔어. 갔습니다. 왜 가? 떠났어. 처음 끊었어요. 떠났다고. 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영준이 갔으니까. 슬픈 사연이 있나? 영준이 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현해 방정식 공통인 현이죠.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말은 이거야.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잖아. 여기서 현을 그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 현이 잘못 그렸대.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이 현이 이 왼쪽에 있는 원한테도 오른쪽에 있는 원한테도 공통된 현이 됐을 때, 이때 이 파란색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부르고요. 이 현의 방정식, 다시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럼 계속 갑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x제곱 y제곱 ax by c는 0 됐죠? 일반형으로 쓴 겁니다. 기억하시죠? 아, 또 설 지나서 또 다 기억 안 나나? 고마워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 써볼게요. x제곱 y제곱 a-x b-y c-는 0 뭐 이따로 해볼게.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둘의 교점을 지나는 이 현,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였더라?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현의 방정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네 둘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교점을 찾고 싶어. 둘이 뭐 하면 되겠다? 연립하면 되겠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과 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점 찾는다, 연립한다야. 그래서 만족하는 xy 값 찾는 거야. 가장 기본이야. 아까 고3 애들 수업하다가 이거 헤매갖고 뭐 빡치지 않고 그냥 혼냈어요. 네. 자, 보세요.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겠지. 근데 그냥 연립하면 돼요? 아니지.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더하거나 빼죠. 그 적당한 애가 누굴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K라고 놓을게. 자, 씁니다. X제곱, Y제곱, AX, BY, C 여기에다가 이 친구 X제곱, Y제곱, A-X, B-Y, C- 여기에다 적당한 애를 곱해서 더해줄게요. 됐어요? 여기가 괜찮아? 그럼 둘이 연립했어. 그럼 봐봐. 얘가 0이지. 이거 0이죠. 얘 뭐야? 0이죠. 그럼 얘도 0이지. 0에다가 0을 더했습니다. 누구를 곱해도 관계없이 얘는 항상 뭐가 돼? 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K에 누가 오든 간에 항상 앞에 있는 애도 0이고 뒤에 있는 애도 0이니까 더하면 무조건 다 0 나와. 맞아?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데 얘가 어떻게 나온 거야? 두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 결과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연립했다? 뭘 의미하죠? 둘의 교점을 찾는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우리는 뭘 찾는 거였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였지. 직선의 방정식 몇 차니? 1차죠. 그럼 보세요.
이거 딱 정리했을 때 뭐가 나오면 1차가 나오면 이 원도 지나고 이 원도 지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뭐가 나오면? 1차식으로 나오면. 그럼 잘 봐. x제곱 y제곱 있죠. 2차 보이지? 여기 x제곱 y제곱 있죠. 2차 보이죠. 그럼 2차만 없앨 수 있다면, 그래서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k 자리에 누가 오면 될까? 마이너스 1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k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오는 식이 바로 뭐가 된다? 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다시 말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요,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a-x, b 빼기 b-y, c 빼기 c-는 0. 됐어요?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똑같이 접근해요. 원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엔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좀 두껍게. 자, 여기 두 교점을 지나면서, 자, 요 점, 임의의 점이라고 놓을게요. 얘 누군지 모르니까 x1, y1이라고 놓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도 지나면서 이 원도 지나는 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원 그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어머. 어머. 괜찮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맙다. 아니, 아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렸어요. 고맙다. 아, 됐죠? 됐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래? 마찬가지. 일단 이 원은 누구를 지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죠. 그럼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둘이 뭐 하겠어? 연립하겠지. 그럼 요 식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K에 적당한 애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적당한 애는 어떻게 찾을까? x1, y1. 얘를 각 x와 y 좌표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해서 적당한 K값을 찾은 다음 K값 대입해주면 뭐가 된다? 교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원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언제 한번 살짝 얘기했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잠깐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안 풀기 때문에 그래. 직선에선. 근데 원에서는 이렇게 풀어. 왜 그러느냐? 식이 복잡하거든.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식이 복잡해서 그래요. 문과 가시려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근데 이과 가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공간에서 또 문제를 풀어요. 항등식을 이용한 표현법으로 공간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때 여기 한 번 더 튀어나올 거야. 꼭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 점을 지나지? 그럼 x, y에다가 이 점 좌표 그대로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K가 누구일 때 성립하겠어? 하고 K값을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 찾은 K값을 대입해서 식정리 다시 해주시면 그게 두 점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299페이지 교재 체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통현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선분 A, B를 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두 원에 공통됐을 때 이때 우리 얘를 공통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공통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뭐 여러분들 요 성질은 알고 계시죠? 중심끼리 이은 거하고 현하고 딱 그으면 수직이다. 이거 몰라요? 이거 중3 때 한 건데. 그리고 2등분 된다. 요거 기억하고 가세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그 다음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원의 방정식과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뭐 해주면?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직선 형태로 나오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되는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바로 익히세요. 그 다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 K를 이용한 항등식 표현을 쓴 다음에 뭐 해줄까? 어딨지? 요렇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지나는 다른 점 하나 값을 X와 Y 좌표에 그대로 대입해서 적당한 K 값 찾은 다음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식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립해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그래. 연립하는 이유는 교점 찾기 위해서 그래요. 연립해서 나온 식 자체를 보고서 아 이건 교점을 찾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요거요? 요거요?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적당한 실수배해서 더하거나 뺐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또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이면 0이잖아. 마이너스 1이면 위에서 말한 현이잖아. 직선이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면 뭐가 돼? 직선 방정식이 돼. 그럼 뭐야? 교점 지나는 그냥 직선 얘기한 거야. 그럼 K에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이 오면 두 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어떤 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통으로 외우고 계세요. 쌤, 네? 여기 원 두 개의 교점을 네.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과정인 거지. 두 개는 못 구하죠, 교점을. 구할 수는 있죠. 진짜 연립하면 되지. 여기서 안 구하죠. 안 구하죠. 교점을 구하고서 문제를 풀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안 구합니다. 연립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차 연립하는 법 배웠죠? 2차씩 연립하는 거 배웠잖아. 그럼 교점 두 개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구하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항등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정리해서 문제 풀어줘. 2차 어떻게 푸는지 지금 얘기한 거야? 아, 생각났어. 어떻게 하는데? 시원하게. 네? 네? 우리 앞에 봐, 앞에 보면 많이 나와. 2차 연립하는 거 뭐였어?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2차항을 없앤다. 상수항을 없앤다. 세 가지죠? 네. 네. 그죠? 그럼 너 이렇게 눈이 부었니? 부었어요. 어. 원래 지금 컨디션이 그냥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네.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좀 냅둬요. 아,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말이 끝나니까. 요 라인 지금 우진이 빼고는 다 굉장히 안 좋아 보여. 이 라인 뭔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 끝 라인? 저도 컨디션 안 좋아요. 이제 사탕 먹을래? 네. 이제 달고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300페이지 보시면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심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쓸 겁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크게 6가지 있어요. 네. 서로 밖에 있다, 외접한다, 내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다른 하나 내부에 있다, 동심원, 같은 중심을 갖는 원이다. 이렇게 2가지 있습니다. 6가지 있습니다, 전체. 이런 거 어떻게 표현되는지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만 갖고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꼭 읽어보셔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와 중2 때 했던 거와 꼭 읽어보세요. 예.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죠. 꼭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이건 내가 안 읽어드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봐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 있잖아, 교점. 하고 누구?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교점 구하고 싶어. 둘이 뭐 하겠어? 연립하겠지. 연립할 때 그냥 연립하는 거 아니잖아. 적당한 애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연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식을 이렇게 볼게. 넘어가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는 0하고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x 빼기 y 빼기 4는 0. 이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연립할 때 이렇게 하겠죠?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얘를 앞에다 쓸게요. x제곱 y제곱 3x 빼기 y 빼기 4에다가 x제곱 y제곱 빼기 5한테 적당한 애를 곱해서 연립을 하겠죠.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근데 보세요. 얘가 뭐야? 0이죠. 얘 뭐야? 0이지.
그럼 K 누구를 곱해도 어쨌든 얘는 0이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두 원의 교점. 연립했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XY는 뭐야? 두 원을 둘 다 만족할 거 아니야. 연립한 식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하승 괜찮니? 연립을 했다. 뭘 찾는 거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찾는 거야. 그럼 연립한 식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교점 찾겠다 라는 겁니다. 얘를 만족하는 XY는 둘의 교점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쌤이 위치를 바꿨잖아요. 네. 안 바꿔도 되죠? 관계없죠. 관계없죠. 좋습니다. 근데 얘가 누구도 지났으면 좋겠다? 원점도 지났으면 좋겠다. 그럼 x, y에 전부 다 누구 대입해? 0 대입해서 얘도 만족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야? 교점도 만족하면서 원점도 만족하는 원이 되겠죠. 0을 쭉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5죠. 얘가 몇이야? 0인 거지. 그럼 k는 몇이니?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네요. 됐어? 그럼 k 자리에다 마이너스 5분의 4를 딱 갖다 넣어서 다시 쓰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그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 이유는 왜 원의 방정식일까요? x도 2차, y도 2차, xy 곱하항은 보이지가 않아. 2차 곡선에서 원을 뜻하는 식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나중에 2차 곡선에 대한 걸 좀 더 배울 거예요. 포물선이라든가 타원이라든가 쌍곡선 같은 것들을 쭉 더 배울 건데 그때 타원의 특징, 포물선의 특징, 뭐 쌍곡선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특징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원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원으로만 나올 거야.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정리 안 할게요. 분수잖아. 5를 곱해서 정리할게요. 자, 5 곱하면 이렇게 되죠. 5x제곱 5y제곱 15x 5y 20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5는 0이죠.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들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새끼들 틀려도 대답을 안 해줘. 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얘기해. 다 풀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집중해서 얘기해 주세요. 긴장해 주세요. 개놈 새끼들 진짜 다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정리하면요. x제곱 정리하면 y제곱 빼기 15x 빼기 5y 없어지네요. 는 0이 되겠죠? 괜찮죠? 형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답이에요. 끝. 굳이 정리 안 해도 돼요? 정리 안 해도 돼요. 일반용으로 그냥 쓴 겁니다. 끝났어요. 괜찮니? 하나 더 가볼까요? 근데 이거 네. 그냥 15K 한 다음에 여기 나온 교점 대입해서 나온 거 그냥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 공통된 교점 그러니까 알고 있어? 알고 있겠어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방법을 알아야 답이 나오니까 그렇긴 해. 근데 왜 이런 식을 썼는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 가서 안 헷갈린다고. 왜 이렇게 썼을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교점이 필요해. 그럼 둘이 연립해야 돼. 연립할 때 그냥 연립 안 하잖아. 적당한 애를 곱하거나 나누겠지. 그걸 K라고 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연립한 식을 쭉 썼는데 어차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론은 0 나와. 맞아? 그래서 등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K에 누굴 넣어도 이건 무조건 0이죠. 항등식이에요. 이 식 자체가 뭘 의미하냐? 얘를 만족하는 X와 Y는 두 원을 만족하는 점이다라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점.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바로 뭘 의미한다? 아, 교점을 찾는 식이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교점을 찾는 식을 썼는데 얘가 또 누구도 지났으면 좋겠다? 원점도 지났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XY에 00 대입해도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럼 00 대입하면 K값 몇 나올까? 얘가 나오네. 다시 대입한 다음 식 정리해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교점도 만족하고 원점도 만족하는 원이잖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지워버릴게요. 괜찮지? 다시 한번 볼게. 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럼 얘하고 얘 교점을 찾아야 돼. 교점 어떻게 찾냐? 연립하겠죠. 뒤에 거 먼저 쓸게요. 여기다가 적당한 애를 곱해서 연립할 거란 말이야. 됐어? 는 몇 나와? 0이겠죠. 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맞니? 근데 우린 찾고 싶은 게 뭐야? 직선이지. 직선이면 몇 차로 나와야 돼? 1차로 나와야 돼. K에 적당한 애 넣어서 1차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있죠. K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서 식 정리해 볼게. 없어지죠? 없어지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5로 바뀌네. 남은 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겠죠.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4 있잖아. 마이너스 4까지 됐죠? 부호 바꾸면요 3x y 마이너스 1은 0 되겠죠. 끝이네요. 교점을 만족하면서 직선이잖아. 그럼 교점을 이은 직선이 되겠죠. 됐어요? 네. 끝. 직선 이렇게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연습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연습 꼭 하세요. 자, 두 원이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뭐다? 수직일 때, 수직이란 표현 나왔어. 따라오자 항상. 마이너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항상 따라오셔야 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둘이 그냥 빼면 되죠. 그냥 빼면 되지. 그럼 뺍니다. 없어지죠? 네. 없어지죠? 여기에서 얘 뺄게요. 마이너스 2x. 여기서 얘 뺍니다. 6 마이너스 ky. 뺍니다. 3은 0이죠. 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여기 있구나. 얘 기울기 몇이야? 1이죠. 그럼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넘어가서 나누면 되지. 네. 얘 기울기는 6 마이너스 k분의 2죠. 이게 몇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k의 몇이 오면 될까요? 더하기 K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8이요. 8. 그러게요. 됐죠? 동아 괜찮니?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에이, 다행이네요. 됐죠? 끝. 됐어? 됐어? 왜 항등식 쓰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4번, 15번 보고서 원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통연의 뭘 찾아라? 중점 좌표를 구해라. 그럼 봐봐. 공통연이니까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현을 이렇게 싹 그으면 되죠. 이게 공통연이지. 이거에 누굴 찾아? 중점 가운데 여기 찾으래. 요거 찾으래. 요거 어떻게 찾니? 원의 중심 두 개를 싹 이으면 여기를 지나가죠? 네. 맞아?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공통연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네. 뭐 하면 돼? 둘이 네. 빼면 되지. 맞아? 그 다음 원의 중심 누군지 알아? 각각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네. 있죠? 뭐 하면 돼? 표준형 바꾸면 되지. 네. 표준형 바꾸면 이 각각 중심 두 점 알 수 있지. 네.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하고 중심을 이은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말이 이해가. 네? 말이 이해 안 되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공통연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원의 중심 두 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그 부분이에요. 점 두 개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한다? 너도 내려와라. 왜 그래? 왜 기죽이 그래? 아니. 두 점 구할 수 있어? 네.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랑 공통연의 방정식 둘이 만나는 교점 구하면 되겠죠? 네. 근데 진짜 이해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말이 계속 이해가. 교점 구한다는 말이야? 아니 얘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문제에서 말하는 답이잖아. 두 직선의 교점 구하면 되겠네. 교차되는 점. 이해됐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럼 갈게요. 갑시다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니다. 자, 공통연의 방식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둘이 빼면 됩니다. 4x 더하기 4y 빼기 10은 0 됐죠? 그럼 그대로 쓸게요. 뭐 2를 나눠서 쓰셔도 되겠고 이건 뭐 취향이고요. 그 다음 자 원의 중심 1,1 앞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원 중심 누구니? 1,1 1,1 뒤에 있는 중심 몇이니? 3,3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Y는 y는 x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분의 2니까 기울기 1이죠. 그죠? 1,1 지나죠? 이거 원래 이렇게 써야 돼. y는 1 x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쓰셔야 돼. 아니면 3,3으로 봐도 됩니다. y는 1 x 빼기 3 플러스 3 보셔도 됩니다. 이거 내가 문장으로 외워냈다. 문장으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이야. 문장으로 외우세요. 되게 중요해. 어쨌든 정리하면 얘죠? 둘이 뭘 찾으면 돼? 교점 찾으면 되죠. 그럼 뭐야? y 여기다 딱 넣어버리면 되지. 그럼 뭐야? 8x는 10. x는요? 4분의 5. x가 4분의 5입니다. 요거 위에 있는 애죠? y는 몇이야? 4분의 5. 그럼 교점 잡히면 몇이다? 4분의 5,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끝났죠? 네. 그 뭐지? 그 식을 보면 네. 바로 그 두 원의 중심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1대1 내분점을 했네요. 둘의 1대1 내분점이요? 1,1과 3,3의 1대1 내분점은 2,2가 됩니다. 네. 아 그럼 안 돼요? 네. 여기서 네가 헷갈리는 게 이거야. 요 현 있지? 이 현의 중간 지점이야. 중심 사이 거리의 1대1 내분점이 아니고. 보여줄까요? 요 점입니다. 둘이 이어서 1대1 내분점일까요? 아니죠. 그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1대1 내분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죠. 그런데 중점은 말이 1대1이니까. 중점이 1대1이죠. 중간 지점. 공통현의 중점이 원 중심의 중심이 아니고 공통현. 요 교점과 교점의 1대1 내분점. 공통현의 중점. 공통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공통현이죠? 이거의 중간 지점. 여기를 말해달라고. 이거의 특징은 중심끼리 이었을 때와 만납니다. 라는 거.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납니다. 까지 알고 계시는 게 더 좋겠어요. 동호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아 귀찮다고 나? 알았어. 미안해. 나 안 걸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동호 말 시키지 마. 오늘 안 좋으니까. 선생님은 지키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쟤는 저런 얘기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설 연휴 때 내내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겠어.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15번 갈게요. 내가 올해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네. 자 원이 있다. 공통연의 길이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심 쫙 어머 잘못 그렸네. 어쨌든 수직이죠? 1대1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반만 구해도 관계없지? 네. 두 배 하면 되니까. 직각 있죠? 네. 직각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 이렇게 촥 하면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되네. 그지? 피타고라스 되죠?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긴 반지름의 길이야. 그래, 괜찮아.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야. 어떻게 구할래? 쌤. 네. 근데 왜 저기 저기 이게 왜 1대1이에요? 길이요? 왜 갖다 했어요? 공통현이잖아. 중산들이었어. 왜 그러냐면 원이 있잖아. 그래서 현을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원의 중심에서 요 끝까지 딱 그어. 그럼 얘 둘이 길이가 같지? 그럼 이거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딱 긋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2등분이 돼. 이건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다. 근데 원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또 있지. 이렇게 공통현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그을게. 원 중심 여기 있다.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까지 그었어. 여기까지 그었어. 그럼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 왜? 반지름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으면 똑같이 2등분 되겠지. 그럼 중심끼리 이은 이 직선은 이 현을 뭐 한다? 2등분 해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 괜찮아요? 오, 역시 수학. 이해됐어요? 역시 중3 때 했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알려드릴게. 알았지? 얘들아? 그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뭐 안 좋은 일 있니? 다들 오늘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분이 그래? 비 와서 그런가? 자, 계속 갑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래, 여기는 반지름이야. 여기서까지 길이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까지 길이 어떻게 구하지? 피타고라스. 여기 길이 몰라. 이거 길이 구할 거다? 여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무조건 알아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빰빰빰빰빰빰빰 다음 직선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뭐가 튀어나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공식이 튀어나오네요. 됐니? 그럼 점이 누굴까? 원의 중심 하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원 중심 하나 알아야 돼? 반지름 하나 알아야 돼? 그 다음 이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죠? 네. 맞아? 그래서 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 반지름 이거 갖고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 이해된다. 이해된다. 아 된다. 아 완전 쉽네. 이해된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손 안 들었다? 혼자 안 들었어? 왜? 자 어떤 거 얘기해봐. 그런 생각이 왔다. 현실적인 번쩍 들어서 네 뺨을 후려쳐. 어떻게 때려야지 정신 차릴까? 생각해 볼게요. 네. 왜 그래? 손이 나갔어요. 내 때리죠? 아, 왜 때리 부르냐. 자, 그럼 갑니다. 얘 갖고 갈게요. 이걸로 보자. 왼쪽에 있는 원. 중심 누구야? 0,0이죠? 반지름 몇이에요? 네? 2요. 2죠? 됐지? 자,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둘이 빼면 되죠. 네. 뺄 때 주의하세요. 4 왼쪽으로 넘긴 다음 빼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는 0이랑 얘랑 둘이 빼는 겁니다. 자, 둘이 빼면요 4x 빼기 4는 0이죠. 얘하고 누구? 0,0하고 거리 구하면 되죠. 그게 바로 여기지. 여기까지 돼요? 물론 이거 4 나눈 다음 쓰시는 게 좋겠죠? 숫자 작게 가는 게 좋으니까. 자, 거리 구합니다. 루트 2분의 1 절대값 씌우. 됐죠?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1이잖아. 아는 거니까 절대값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루트 2분의 1이네요. 됐죠? 그럼 여기 길이 누군지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 피타고라스 빗변 제곱 4는 x제곱이랑 2분의 1 더한 거랑 같네요. 됐지? 네. 빗변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이랑 같으니까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이잖아. 됐어요? x제곱은 몇이에요? 2분의 7?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x는 뭐게? 루트 2분의 7 되겠죠. 여기서 양수로 얘기하는 이유는 길이니까. 곱하기 2. 그럼 루트 2분의 7 곱하기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리화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14 곱하기 2네요. 약분되죠. 결론 루트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4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 여기 왜 그렇게 하지? 다시 어떤 거요? 4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여기 길이 2죠? 네. 여기 길이 x지? 네. 여기 루트 2분의 1이죠? 직각이니까 뭐가 돼? 피타고라스. 빗변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같다. 그거 쓴 거예요. 피타고라스. 어? 괜찮아요? 생각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호 괜찮니? 네, 괜찮아요. 우진이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나는요? 잠깐만. 15. 어? 한나. 한나 왜?
왜 없어요? 뭐가 없어? 이 뒤에 있잖아. 아 얘지 아까 나랑 인사했던 거. 아니 인사했는데 얘가 없는 거야. 아, 사람 계속 보시나. 2번 나왔다. 2번 나왔어. 자, 맞죠? 잘 들으세요.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우리가 위치관계를 처음 배웠던 거는요. 이거 이 동그라미를 왜 쳤지? y는 fx. fx 안 넣는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y는 0하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a는 0이 아닙니다. 2차.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이다라고 봤을 때 얘 뭐야? x축이죠? 이렇게 돼. 우리 뭘 봤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 아래로 블록인데 만약에 x축이랑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럼 판별식이 0이다 봤죠. 아래로 블록인데 두 군데서 만나. 어떻게 썼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썼죠. 이때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나지 않는다. 이 모양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얘는 뭐라고 말해? 서로 다른 두 점. 그냥 두 점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원과 직선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치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자, 직선이 있어요.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면 돼? 만나지 않는다. 직선은 그었어. 몇 군데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잘 그려야 돼. 그었어. 오, 나쁘지 않아. 접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심 여기 있어. 잘 들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쭉 그어 볼 거야. 나 이거. 요거 볼게요. 원하고 안 만날 때. 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었다? 이게 반지름보다 더 길어.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했는데 이게 반지름이랑 똑같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나. 접해.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 아니 반지름 길이 그걸로. 반지름의 길이랑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짧아. 작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얘를 식으로 표현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본 다음 둘이 연립하면 뭐가 나와? 교점에 x좌표가 나오겠죠. y를 여기다 쓱 넣어버리면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나오는 x값이 뭐를 의미한다? 교점에 x좌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y 대신에 a-x 플러스 b-를 다 넣어버렸으니까 몇 차식이 돼? 2차식 되겠죠?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되겠지? 이게 근이 없다. 안 만난다. 근데 저 y는 a 다시 x 있잖아요. b 플러스 b 다시. 근데 여기 있는 x 제곱 x랑 아니 여기에 axx랑 여기 데이터. 저기 일단 개념 얘기 좀 하고서 질문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이건 네가 내 말을 끄는 거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자, 연립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이 방정식의 근이 뭐를 의미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맞아? 안 만난다고 하면 교점 좌표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 0보다 작게 나오겠죠.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없으니까.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럼 교점의 x좌표 몇 개 나올까? 한 개 나오겠죠. 판별식이 0이 되겠지.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면 교점의 x좌표 몇 개 나올까? 2개 나오겠죠. 맞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겠네요. 해서 연립시킨 다음에 식을 보고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연습 안 하면 문과생들은 다시는 연습할 기회가 없어. 근데 얘가 모의고사에 나온단 말이야, 한 번씩. 당연히 알겠지 하고 나와. 근데 이 공식을 고3 때까지 계속 익히려면 지금 연습해놔야 돼. 이과생들은 기백 때 한 번 나와요. 긴장 풀고 있다가 2학년 2학기 때 한 번 훅 나옵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질문하세요. 저거 네. y는 a-x 저거 대기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ax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죄송해요. 네. 알겠어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거를 좀 설명할 때는 일단 설명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설명 끝나면 항상 물어보니까 그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괜찮아요? 혹시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어요 또? 우진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쫄았잖아요. 그런 친구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위치관계가 다한 것 같을 때 m값 또는 범위를 구합시다 나와 있죠? 자, 요거 봅시다. 원의 중심 누구죠? 0,0. 원의 중심 0,0입니다. 반지름 몇이죠? 1이네요.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 머릿속에 그려봐. 원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를 딱 그었어. 이게 반지름보다 길어. 그럼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겠지? 하나 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길이를 구했는데 이게 반지름이랑 똑같아. 접하겠지? 네. 그죠? 나머지는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이 필요하네. 그게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 넘어가서 봐야 되죠?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니까. 맞아? mx-y 플러스 2는 0. 0,0하고 거리 구하겠습니다. 거리는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죠? 2 되겠네요. 됐죠? 얘가 1이면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접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m제곱 플러스 1분의 2 얘가 1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야. 그 다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됐죠? 네. 괜찮아요? 괜찮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걸로 정리할게요. 자,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네. 안 바뀌죠? 제곱 더하기 1 안 바뀝니다. 양수니까. 자, 오른쪽에 루트 있고 왼쪽에는 2가 있어. 루트 있네. 쉬워요. 제곱? 루트 쉬워요. 양변 제곱 콜? 네. 콜? 그 이유는 뭐야? 둘 다 양수니까 한 게 없잖아. 네. 제곱이니까 그지? 이것도 양수잖아요. 제곱합시다. 4 m제곱 플러스 1 넘어갈게요. m제곱 3 됐죠? 네. 자, 보세요. m제곱이 3보다 크대. n값에 보면 어떻게 될까? 3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죄송합니다. 네. 3보다 작고 작작 불편이. m은 루트 3보다 커. 됐죠? 네. 이것도 헤매지 마세요. 자, 이겁니다. m제곱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야. 그지? 이거 넘어가면 요식되는 거다. 2차 부등식 아래로 볼록 누구는 0 나와?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는 0 나오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됐어요? 네. 2차 부등식 요겁니다. 헷갈리니? 네. 아니요. 헷갈리는 걸 어떻게 해요? 헷갈리지? 아니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얘는 기본 2차식이란 상수의 부등식 모양은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네.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1 나올 땐 언제 얘기해 그럼? n값이 뿔
뿔마 루트 3일 때겠죠? 등호로 바뀌었으니까 등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 사이. 그렇죠. 요 사이가 오면 되겠죠? 됐지? 하나만 구한 다음 나머지 뭐죠?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됐지? 끝. 이해됐어요, 저. 누가 뭐래? 또 뭐라 안 그랬어? 저 초등. 안 됐으면 바두지랄이야. 괜찮니? 쌤, 절대값 어디다 쓰는 거죠? 분자. 근데 여기는 양수인 거 이미 확인됐으니까 그냥 안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봐봐. 얘하고 얘가 만난대. 만나죠? 만난다의 반대는 뭐야?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언제인지 알고 있죠? 네.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만나는 거지. 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떠면? 커야지. 크면 안 만나는 거지. 그럼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같거나 짧거나. 됐죠? 안 만난다의 반대니까. 됐어요? 그럼 원의 중심 0,0이고요. 반지름 몇이지? 2입니다. 여기서 이 직선 넘어가서 얘기할게. 2x 빼기 y 플러스 k는 0. 둘의 거리가 2보다 어떻다? 작거나 약간 같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면 안 만난다며. 그거 반대니까. 됐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게요. 루트 5분의 그리고 K. 절대값 K. 네, 맞아요. 여기서 절대값 못 없애? K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면 없습니다. 숫자면 없어요. 얘가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헷갈리시면 그림 그린다는 거 생각하세요? 네, 근데 네? K가 네? 왜? 괜찮죠? 그럼 갑니다. 넘어가죠? 절대값 K가 어떻게 나오죠? 2 루트 5보다 작게 나오죠. 이 얘기는 K는 어떤 애다? 2 루트 5하고 마이너스 2 루트 5 사이 값이다 라는 거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세요. 둘이 곱한 값 몇이죠?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와. 괜찮아요? 잠깐 쉴까요? 네. 오늘 많이 힘드니 다들? 동호야 왜 그래? 가만있죠? 현의 길이를 줬네. 현의 길이를 줬습니다. 그럼 봐봐.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뭐 이쯤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현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다? 4다 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네. 자 중심좌표 뭐예요? 0,0이죠. 반지름 3. 반지름 몇이요? 3. 3. 야야야. 침착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네. 요 길이 뭐 D라고 놓겠습니다. 길이 D고요. 피타고라스. 루트.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죠. 그래 나갔다 와. 이거 동호야 불은 켜야지. 고맙다. 자, 중상태도 이랬어요. 동서가 컨디션이 안 좋네. 조용히 해. 자, 조용히 해. 다 시끄러워. 헛소리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해서 그래. 나이지 마 좀. 씨. 너한테 말 걸지 말라니까. 둘이 진짜 이러다가 같이 안 쳐. 알았어요. 내가 간다고 하네. 네. 내가 잘못했어. 아, 짜증났어. 또 막판 또 훈훈해 이것들. 내가 더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막 이래. 이것들 조용히 해. 자 여기서까지 길이 몇이죠? 네? 2요. 왜요? 나누니까. 됐죠? 그럼 직각이니까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길이 몇이니? 루트 5요. 루트 5. 맞아? 그럼 점 0,0에서 직선 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 거리가 몇이다? 거리가 몇이다? 루트 5다. 됐어요? 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네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5죠. 네. 그럼 절대값 k는 루트 10이죠. k는요? 뿔마를. 뿔마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왜 두 개가 나왔을까? 절대값. 절대값이 그림에서 봤을 땐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y좌편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됐죠? 끝. 넘어갈게요.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시면 3,2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승이 뭔 생각해요? 네. 둘이 같은 생각했어요? 이놈들 봐라. 야, 적당해. 둘이 조용해. 둘 다 조용해. 됐어. 둘 다 조용해. 적당해. 조용해. 둘 다 하지 마. 계속 갑니다. 다 먹었어? 이제 괜찮아? 이제 좀 괜찮니? 힘내. 반말이야. 먹는 중이니까요. 네. 먹을 때 건들지 마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 자, 3,2에서 원의 그은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ft 봐봐. 원이 있잖아. 이 p라는 점이 원에 도대체 어디에 위치할까를 문제 읽으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공식을 쓰네 뭐 하네 필요가 없어. 그냥 찾으면 돼. 문제만 잘 읽으면 어딘지 알 수 있어. 맞게요. 왜요? 접선이라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죠. 네. 그럼 밖에서 분명히 원에 그었다는 얘기잖아. 됐어? 밖에서 그냥 이렇게 그은 거 해서 접선이 나오고 그 접점이 t가 되는 거야. p는 어디 있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읽으시면 이 p가 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보인다고. 꼭 국어 못하는 애들이 이거 보면서 왜 밖에 있어 이런다고. 죽어요. 여기서 이 원의 접선을 딱 그었는데 접점이 여기 있겠죠. 네. 이 점을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문제에서 뭐 구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시오죠. 이 길이 몇이니? 이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몰라요 누구야? 그렇죠. 모르니까 구하는 거죠. 됐지? 그럼 보세요. 원의 중심이 있겠지.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딱 그어볼게. 자, 문제. 이 검은 선과 빨간 선 서로 어떻게 만날까? 수직으로. 맞아요? 하나 더. 이 P에서 원의 중심까지 딱 그어볼게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거 뭐야?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중심 좌표 알죠? P 좌표 알지? 그럼 P에서 원의 중심까지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죠? 루트 빼고 더하고 빼고 루트 제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빼고 더하고 빼고 제곱씩 한 다음에 루트 씌워요. 그죠? X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그죠? 그 얘기죠? 네. 됐죠? 그러면 중심좌표. 중심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건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왜? 자, 그러면 표준형 바꿔서 반지름 길이도 구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4, 9, 1이 생겼죠? 빼줄 겁니다.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이거 1 있으니까 그래. 그지? 그럼 반지름 몇이야? 2네. 자, P좌표가 3,2죠?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돼? X 둘이 뺀 다음 제곱한다며 5제곱 3제곱 몇이에요? 루트 34요.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 여기 제곱하면 34는 여기 제곱한 값 4 더하기 여기 제곱한 값 뭐 x라고 놓을게요.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 x제곱 몇이야? 30이죠? x는요? 루트 30 되겠습니다. 끝. 네. 왜 양수 얘기했어요? 거리니까. 됐죠? 네. 근데 문제는 요렇게 그어도 이 점을 t라고 놔도 결과는 똑같죠? 네. 왜 그러게? 허리니까. 이거잖아 이거 내저번 네. 내심 성질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으면은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서로 합동이야.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여기 각이 똑같고 그지? 기억나요 요거? 그래서 너네 이거 갖고 막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그려갖고 막 중학교 때 막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같고 막 여기 갖고 막 하고 막 그지? 이런 거 했었지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보시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합시다.
라는 거죠. 봐봐. 잘 봐. 잘은 모르겠는데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은 게 거리가 최소가 될까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은 게 거리가 최소가 될까? 아니죠. 그럼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까지 딱 거리를 구했을 때 최소가 되고 싶어. 어디서 그려야 될까? 맨 밑에 맞는 맨 밑에. 접하는 맨 밑에. 그럼 그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 반지. 반지. 이것도 중2 때 했을걸? 반지. 아, 중2 때 안 했나요, 이거? 이거 중2 때 안 했어요? 이것도 있을걸? 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리면 최소값이 나오고 어떻게 그리면 최대값이 나올까? 그럼 또 마찬가지 하나 더 볼게. 요 점에서 직선까지 딱 그어볼게요. 이 길이가 최대일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그어볼게요. 이 길이가 최대일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최대가 될까? 어떻게 그리면 최소가 될까? 제일 뭔데? 그 직선과 수직이면서 원의 중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그은 다음에 반지름을 싹 빼주면 요게 최소가 되겠죠. 그럼 최대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그은 다음에 반지름 하나 딱 더해주면 이게 최대가 되겠죠.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 그럼 뭐만 있으면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만 있으면 돼. 거기서 반지름 빼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되네. 원의 중심 누구예요? 1,-2가 되죠. 직선 방정식 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죠. 둘의 거리 구해야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이 거리 값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 괜찮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반지름 몇이니 근데? 1루트 아, 2루트인가요? 반지름 2루트. 팔? 맞죠? 맞아요. 맞죠? 8 제곱합 8. 근데 오늘 왜 컨닝할 거 안 갈고요? 어? 왜 이렇게 뭐가 안 갈고요? 옛날에 이렇게 살짝 구부러 자, 그러면 그래서 좀 오늘 느려. 계산이 좀 느려요. 자, 거리 구합니다. 루트 2분의 대입하죠?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네요. 몇이니? 6. 여기서 반지름 2루트 2 빼면 최소값. 루트 2분의 6 더하기 2 루트 2 더하면 최대값. 됐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세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안 쓰죠? 네. 유리화 했었습니다. 그죠? 유리한 여러분들 셀프. 네.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원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원과 접선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원에서 그리는 접선, 그러니까 원에서 접선을 그릴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봐. 첫 번째는 원 위에 접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세 번째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얘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공식을 잘 외우진 않아요. 1번을 제외하고. 이거 잠깐만, 예전에 미분할 때 한번 얘기 안 했었나? 이건 얘기 안 했나? 미분 간단하게 한번 살짝 얘기했을 때 그때는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아니었나? 그때 2차하고 접선 얘기했었나? 네. 그래서 하나 깎고 쓰고 하나 깎고 쓰고. 잠깐만, 이과 진학하시려는 분 혹시 있나요? 예정
내리세요. 네.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원 위에 있는 한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한 점.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을 거야. 요렇게. 이때 이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할까? 라는 게 1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2번은 뭐냐면 원이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줘.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겠죠. 그럼 이 2개의 직선의 방식을 각각 구해줘. 라는 게 2번 유형이 됩니다. 그럼 3번 유형은 뭐냐면 원이 있잖아. 밖에 있는 요 점. 여기서 이 원의 접선을 긋는 거야. 몇 개 나올까? 2개. 2개 나오겠죠? 그래서 요 파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는 겁니다. 이게 3번 유형이에요. 유형마다의 특징은 이겁니다. 가장 편한 게 사실은 1번. 가장 쉬운 게 사실은 1번이거든. 그래서 1번 갖고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원이 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내가 안 조금 괜찮아. 지워요, 조금. 오. 오. 우와. 우와. 아니 결국 똑 제자리야. 됐죠? 자, 깔끔하네. 괜찮죠? 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해. 접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럼 이 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단 말이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크게 2가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 맞아요? 네. 여기서 접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접점을 지나겠죠. 네. 그럼 지나는 점은 우리가 접점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알면 될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잘 보세요. 뭐라고요?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죠. 근데 x 증가량이 얼마고 y 증가량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여기서 이 접점까지 딱 그어볼게. 접선이랑 서로 어떻게 돼? 수직이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있겠지. 왜? 중심하고 이 점하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나오니까. 걔하고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하고 서로 곱하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이 친구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 기울기 구했어. 지나는 점좌표 알아.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맞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자,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잘 보세요. 원 위에 있대요. 2,1이야.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x에다 2 넣고 y에다 1 넣으면 5 나오는 거 맞지?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좌표평면상에 좌표평면상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을 딱 그었을 때, 그렸을 때 괜찮죠? 괜찮죠? 어? 안 괜찮니? 2,1 대충 한 뭐 이런 데 있겠네. 이런 데 2,1 괜찮아요? 네. 괜찮니? 여기서 뭘 그린데? 접선을 긋는데 네. 이 점에서 접선을 딱 긋겠대.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나는 점은 여기 보이죠? 네. 이미 이 친구 지나는 점 알고 있어. 누구 지나? 2,1을 지납니다. 지나는 점을 알죠. 그럼 기울기만 알면 돼. 기울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방금 얘기했던 거. 0,0.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딱 그었어. 둘이 어떻게 돼? 수직이죠. 그럼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2분의 2분의 1.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 0,0에서 2,1까지. 그럼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2가 바로 기울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그럼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라가 답이 되겠네. 돼야? 되냐?
돼요? 돼요? 네? 네? 됐죠.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겠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다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접선의 방정식이면 방정식 꼴로 다 넘겨서 2x 플러스 y 빼기 5는 0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선생님 위에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돼요. 관계없어. 관계없습니다. 이항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 크게 상관없어요. 됐죠?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매번 이딴 식으로 풀어야 될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매 아니에요? 이거 공식입니다. 보세요. x제곱 y제곱 5 있죠? 원의 방정식 보이죠? 이 위에 있는 점 2,1에서 접선 구할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봐.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5로 봅니다. 그 다음 뭐하냐? x 값을 하나 대입해. y 값을 하나 대입해. 씁니다. 2x 플러스 y 넘어가서 빼기 5는 0 되네요. 같은 결과네.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됐어요? 신세계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증명하는 과정 필요하겠죠? 네. 증명은 오늘 못해요. 왜요? 시간 관계상. 네.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번. 마찬가지. 어떻게 풀 거냐? 중심이 어디 있어? 1, 마이너스 2에 있고요. 반지름 몇이야? 루트 10이죠. 1, 마이너스 2 여기에 있고요. 루트 10입니다. 3점 이거 어떻게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핫! 됐죠? 됐죠 여기까지? 자, 완전 이쁜데? 제법을 비꼬냐? 역쌤이에요. 자, 위인 점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딱 긋겠다는 거죠. 이렇게. 괜찮겠어요?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정도 그림 우리 그죠? 네. 그럼 문제는 뭐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볼 거냐? 지나는 점 눈에 보이네요. 누구야? 4, 마이너스 1을 지나죠. 지나는 점 압니다. 그럼 누구만 있으면 돼 이제? 기울기만 있으면 되겠죠. 기울기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쫙 그어볼게. 서로 어떻게 돼? 아이고 수직이죠. 자, 이 점의 좌표 1, 마이너스 2고요. 이 점의 좌표는요 4,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몇이지? 3분의 1. 그럼 기울기 몇이야? 파란 직선은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왜 3분의 1?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x 3 증가할 때 y는 1 증가했죠. 내려가. 자, 그러면 얘 이거 구한 거잖아. 집중 좀 하세요. 자, y는 마3 x 빼기 4 빼기 1 되겠죠? 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x 플러스 y 빼기 11은 0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같은 식이니까요.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제곱이잖아. x 빼기 1, x 빼기 1 곱했다로 보는 거야. 여기는 y 더하기 2, y 더하기 2로 보는 거야. 얘가 10인 거죠. 위에 있는 점일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마일 하나씩 대입해서 쓸게요. 쌤 10이라며요. 왜 영어 있어? 10인데요? 왜 뭐 싸워? 싸우자고? 자, 4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 x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1이죠? 얘가 10이네요. 네. 전개하면 3x 플러스 y. 자, 빼기 3이죠? 네. 플러스 2죠? 마이너스 1이죠?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11.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다음 시간에 증명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꼭 잃지 말아야 되는 초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나오게 되는 방법.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었어. 둘이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 기울기 알아낸 거고, 지나는 점 아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갖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 저런 거 다 증명 방법도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워야 될 게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안 외워도 돼요. 그걸로 얘기하진 않아. 예를 들면 외우고 뭐 파푸스의 중선 정리 같은 거 외워놓으면 쏠쏠해요. 나오면 풀 수 있는데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네, 거의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증명 과정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외우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 나중에 이제 진짜 외워야 되는 거는 뭐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 귀납적 정의에 대한 표현들 수트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외우셔야 되고 1학년 때 나오는 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돼요. 걔네 가지고서 다른 데 적용할 거니까 그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점 잡히나요? 네, 안 잡히면은 뭐, 네. 그럼 두 번째 유형 한번 볼게요. 뭐죠?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자, 원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예를 들면 뭐 3 이렇게. 3 뭐 이렇게 주어져. 우리 어떻게 문제 풀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울기만 알아. 그럼 y는 뭐 mx 플러스 a 뭐 이딴 식으로 놓을게요. 됐지? 그럼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에서 딱 그었을 때 길이가 몇이다? 반지름이 된다. 끝이야. 그때 적당한 A값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니까. 끝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일단 접점 누군지 모르니까 접점 갖고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일단 두 번째 유형 먼저 얘기하고서 세 번째 유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갖고 얘기한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걸로 얘기할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걸로 얘기할 겁니다. 아이씨, 또 나왔어. 23번. 유형 안 끝났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씨. 왜 넘게 풀어? 아이씨. 자, 하나 더 갑시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5요. 5. 됐죠? 자, 위에 있는 점입니다. 3,1에서 뭘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자, 여러분들 물론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만 빠르게 푸는 요령에 의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곱이죠?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갭니다. 그 다음 제곱이죠? 두 개로 쪼갭니다. 는 5. 하나씩 넣자. 3하고 1 넣자라는 거죠. 넣으면 어떻게 돼? x-2 2y 플러스 2 빼기 5는 0.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되겠죠. 답이 되겠네요. 근데 왜 저기 위에 점이 있거든요? 위에 있는 점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점일 때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유형 안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한 점을 지날 때 네, 증명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 굳이 바꿔야 될까? 사실 안 바꿔도 돼. 보세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봐봐.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 빼기 4 2분의 x 더하기 x. 그럼 x 맞죠? 더하기 2분의 y 더하기 y는 0.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두 개로 찢어 놓는 거야. 제곱이면 xx 곱한 걸로. 그냥 x면 2분의 x 더하기 x로. 어차피 이거 정리하면 뭐야? x잖아. 맞아? 2분의 2x니까.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x제곱은 xx 곱한 걸로 찍고요. x가 혼자 있다? 그럼 2분의 x 더하기 x로 쪼개놓습니다. 그 다음 뭐 하냐? 하나씩 전부 다 3을 대입하고요. x좌표. 하나씩 2를 대입합니다. 자, 정리해서 써볼게요. 3x 플러스 y 됐죠? 빼기 약분하면 2가 되네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약분되죠?
플러스 1 플러스 y는 0이 됩니다. 정리하면요. 3x 빼기 미안합니다. x 없어지죠? 자, 둘이 계산해 주면요. x 둘이 계산하면 2y 마이너스 5는 0으로 정리가 되네요. 같은 결과 나오지?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점 위에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렸을 때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다음 시간에 꼭 늦지 말고 오세요. 바로 증명하고서 넘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 뭐냐? 기울기 줬을 때야. 그럼 봐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이 누군지 알고 있다? 접하는데 기울기가 누구인지 알아. 몇이야? 2야. 그럼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기울기 알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2x 플러스 a. 이 형태로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돼요? 따라와요.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원이 있어. 직선을 그렸어. 접한다는 거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몇이다? 반지름 2랑 같다지. 그럼 원의 중심 누군데? 어머. 뭐예요? 몰라. 설마 영상 저 날라가는 뜨든 보고 해봐요, 보고. 보고 가야지. 보라고? 보고 하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좌표 몇이죠? 여기서 0,0이죠. 반지름 길이 몇이죠? 2죠. 그럼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몇이 되면 2가 되면 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얘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형태 2x-y 플러스 a는 0 형태로 봐야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몇이 되면 2가 되면 접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 맞아? 루트 5분의 절대값 a가 몇이 되면 2가 되면 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절대값 a는 몇이다? 2루트 5가 되겠죠.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예요? 뿔마 2루트 5가 되겠죠. 그럼 결론 접선의 방정식 y는 2x 플러스 2루트 5랑 y는 2x 빼기 2루트 5 두 가지로 나오게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왜 두 개일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위에도 있지만 밑에서도 있겠죠. 그럼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른 놈이 두 개 있겠네.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뭐 갖고 가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갖고 가는 거야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이번엔 세 번째 유형입니다. 보세요. 얘도 어떻게 가는지 봐봐. 원이 있어. 문제 잘 읽으세요. 점 여기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야. 이 점이 원 위에 있다는 뜻이야? 아니지. 그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럼 자 그려보자. 밖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원에 딱 접선을 긋겠다 이거죠. 이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야. 맞아? 자, 원의 중심 누구죠? 0,0이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몇이죠? 2가 되죠. 이 직선은 누구를 지나죠?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여기서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반지름 몇인데? 2가 되면 접하는 거지. 맞아? 근데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아?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두 가지 필요하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필요하지. 근데 누굴 몰라? 기울기 모르지. 그지? 자 보세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는 지나는 점을 몰랐어. 기울기는 알았어. 기울기 알 수 있잖아. 여기선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알았어. 지나는 점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나냐? 기울기 알고 점은 몰라. 이렇게 표현했죠? 맞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누굴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럼 기울기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할래? A라고 표현할게. 그럼 기울기가 A입니다.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y는 x 플러스 a 플러스 4. 뭐야?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되게 중요해 이거. 그럼 얘하고 누구? 원의 중심 0,0하고 거리가 몇이 되면? 거리가 2가 되면 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지금 말한 거? 쟤 또 눈 감고 있어? 전 뜬 거예요. 아 진짜 싫어요. 뭐가 10이야? 뜬 거라고 변명해 준 건데. 분해. 아, 징글징글해, 진짜, 씨. 자, 요거 보겠습니다, 그럼. 넘겨서 얘기할게요. ax 플러스, 빼기 y. 됐죠? y 넘어가서. 그럼 플러스, 잘 보세요. 2a 플러스 4는 0. 얘하고 0,0하고 거리가 몇이 나오면 된다? 2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계속 쓰죠?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2a 플러스 4 나오겠죠? 얘가 몇이 되면? 2가 되면 접하는구나. 넘어갑니다. 주의하세요. 넘어갑니다. 절대값 2a 플러스 4가 2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죠. 자, 왼쪽엔 절대값 있고 오른쪽엔 루트 있어. 뭐 할까? 제곱. 양변 제곱. 제곱합니다. 4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16은 4a제곱 플러스 4. 됐죠? 얘는 제곱되고 얘는 루트 벗으면 되니까. 왼쪽 싹 넘어가면 없어지죠? 그럼 뭐야? 16a는 넘어가면 몇이야? 마이너스 12 되겠네요. 그럼 a는 몇이니?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답이 하나만 나왔지? 답이 하나만 나왔죠? 왜 그랬을까? 왜 봐봐. 이 점에서 원의 접선 그을게 위에만 있어? 아니지. 누구도 있어? 밑에 얘도 있죠.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기울기가? 2개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나왔다? 답이 잘못됐어요. 왜 그랬을까? 잘못 풀었어요. 아니죠.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왜 기울기 하나만 나왔을까? 좌표 표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세요. 중심이 0,0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릴게. 됐죠? 자, 밖에 있는 점의 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2,4죠? 마이너스 2,4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네. 여기서 뭘 그린 거야? 접선 그린 거죠? 네. 그려보겠습니다. 하나가 됐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우린 누구 구한 거야 지금? 얘만 구한 거야. 그럼 얘는 뭔데? 함수가 아니에요. x는 마이. 그냥 직선 형태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림 그리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 초심을 잃지 마세요. 아시겠죠? 축하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잠시만 오늘 얘기했던 거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